안녕하십니까, 디주원입니다. 이번 시간엔 K3 2021년형 모델의 가격표를 읽어보며 트림과 옵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식 변경 모델이긴 하지만 새 모델이 나왔으니까 2019 모델과 2021 모델의 기본 트림 노옵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 모델 대비 2021 모델의 기본 트림 가격이 172만원 높아졌습니다. 2021년형 K3 기본 트림에 추가된 사양은 버튼 시동 스마트 키와 스마트 트렁크, 전동 접이 백미러, 가죽 핸들과 기어 노브, 인조가죽 시트와 1열 열선 시트입니다. 그런데 이 추가된 사양들을 보게 되면 가격 172만원이 올라간 건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도 아니고 그냥 연식 변경 모델이거든요. 이 사양들 다 더해봤자 100만원 조금 넘을 것 같은데 172만원이 올라갔다는 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럼 신형 아반떼와 K3를 기본 트림 노옵션에 오토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반떼 대비 K3의 기본 트림 가격이 약 39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K3가 좋은 사양을 보면 운전석 무릎 에어백과 전동접이 백미러, 인조가죽 시트 1열 열선 시트가 기본 트림부터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 키와 스마트 트렁크, 가죽 핸들과 기어 노브도 기본 트림의 기본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아반떼가 좋은 사양을 보시면 안전 사양으로 차로 유지 보조와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 들어가고요. LED 깜빡이 내장형 백미러와 4.2인치 LCD 클러스터, 그리고 2열의 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K3에는 준준형 차에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양들이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K3의 기본 가격이 39만원 높긴 하지만 이런 사양들로만 봤을 땐 K3의 사양이 괜찮아 보입니다. K3 2021 모델의 트림 구성 보시겠습니다. 2019 모델은 트렌디와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4개의 트림으로 구성됐었는데 2021 모델은 스탠다드와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트림을 3가지로 단순화했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개별 서비스를 70%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트림 같은 경우는 76만원, 시그니처는 93만원 기본 가격이 감면된 상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림 구성에서 하나 보셔야 될 건 기존의 K3에는 트렌디라는 트림이 있었는데 가격이 1542만원부터 시작했거든요. 아반떼에도 1500만원대 트림이 있긴 하지만 아반떼 1500만원대 트림에는 오토미션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오토미션을 넣게 되면 1600만원대 후반이 되는데 K3에는 오토미션을 넣고도 1542만원의 기본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가성비가 정말 좋은 기본 트림이었는데 그 기본 트림이 사라졌습니다. 레이의 풀옵션이 1800만원인데 그보다 300만원 가까이 싸게 구입하실 수 있는 K3의 기본 트림이 사라진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개별 서비스 인하 기준으로 K3를 노옵션 구입하시면 1714만원, 풀옵션 2537만원이기 때문에 노옵션 풀옵션 차이가 823만원 차이가 나고요. 정상 가격 기준으로 하면 860만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K3의 기본 트림은 스탠다드 트림입니다. 시작 가격은 1790만원인데 개별 서비스에 76만원 인하가 돼서 1714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123마력의 15.7토크를 내는 스마트 스트림 G 1.6 엔진이 들어가고요. 미션은 IVT, CVT 미션이 들어갑니다. 파워트레인은 아반떼와 동일합니다. 전방 카메라 센서를 사용하는 전방에 관련된 안전사양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우선 기본 트림에는 차량만 인식하는 걸로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하시면 범퍼 하단의 레이더가 보행자까지를 감지해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차량과 보행자 모두 되게 됩니다. 역시 카메라 센서를 사용하는 차로 이탈 경고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들어가는데요. 이번 아반떼는 차로 유지 보조도 들어갔는데 K3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보조는 차선을 넘지 않게끔 핸들을 보정해 주는 거고요. 차로 유지 보조는 차선의 가운데로 가게끔 핸들을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차로 유지 보조가 조금 더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전방 카메라 센서를 사용하는 하이빔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반떼와 비교하면 전방에 관련된 안전사양들이 조금 빠진 게 있죠. 차로 유지 보조와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그 2가지가 빠졌습니다. 기본 트림엔 당연히 후방 주차 센서만 들어가고요. 에어백은 7개가 들어가는데요. 아반떼 같은 경우도 기존 모델에는 7개가 들어갔는데 신형 모델에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빠져서 6개로 바뀌었죠. K3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까지 포함해서 7개 에어백이 들어갑니다. 요새는 준준형 차에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나 급제동 경보, TPMS, 아이소픽스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본 타이어는 15인치 스틸 휠에 휠 커버가 들어갑니다. 준준형 모델 기본 트림에 스틸 휠이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사양이 변경되면서 옵션에서 15인치 알로이 휠을 선택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옵션에서는 17인치 알로이 휠을 선택하실 수 있게 해놨는데요. 굳이 17인치까지 필요 없으시고 15인치 알로이 휠 정도만 필요하신 분이 계실 텐데 15인치 알로이 휠 옵션이 이번 트림에 빠졌습니다. 벌브 타입의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DRL은 이렇게 네 방향으로 해서
LED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트림에는 백미러에 깜빡이가 들어가지 않고 사이드 쪽에 깜빡이가 들어갑니다. 준준형차 기본 트림은 잘 안 들어가는 건데요. 가죽 핸들과 가죽 기어 노브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은 3.5인치 모노 LCD를 사용하는 계기판이 기본입니다. 룸미러는 DNR 룸미러가 기본이고요. 소프트 재질의 크래시 패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 트림 설명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역시 준준형차 기본 트림엔 잘 들어가지 않는 건데요. 인조가죽 시트와 1열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모델엔 옵션으로 넣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 사양을 넣고 싶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트림 구성입니다. 이거 역시 준준형차 기본 트림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건데요. 폴딩 타입의 도어 리모컨 키가 사라졌고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동식은 아니지만 스마트 키를 갖고 트렁크 앞에 계시면 트렁크가 오픈이 되는 스마트 트렁크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수동식으로 움직이는 틸트와 텔레스코픽이 다 되는 핸들이 들어가고요. 오토라이트 컨트롤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에어컨은 매뉴얼 에어컨인데요. 옵션에서 8인치 유보 내비를 선택하시면 오토 에어컨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본 오디오는 이렇게 8인치 내비가 들어갈 수 있는 만한 자리에 작은 모노 LCD를 사용하는 오디오가 기본 오디오고요. 오디오에서 하나 아쉬운 건 기존 모델은 기본 트림에서 8인치 내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옵션 넣으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양 변경 모델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트림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옵션을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8인치 유보 내비만 넣으실 수 있는데요. 내장 내비가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만 있어도 스마트폰 연결해서 내비 충분히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옵션을 이번 모델에서 넣으실 수 없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참 아쉬운 점이죠. 이렇게 해서 K3의 기본 트림인 스탠다드 트림의 기본 사양 설명드렸는데요. 설명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준준형차 기본 트림엔 들어가지 않는 사양들이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만 딱 가격을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1,500만원대로 구입 가능했던 K3가 기본 가격이 1,700만원에 넘어가 버렸거든요. K3를 가성비로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시려고 하시던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트림 변경입니다. 스탠다드 트림의 옵션은 많아서 두 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점엔 개별 서비스의 70%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의 가격표가 조금 꼬였습니다. 이 트림의 기본 가격은 개별 서비스가 인하된 가격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옵션의 가격은 정상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풀옵션 가격은 개별 서비스가 70% 인하된 가격으로 다시 계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아차의 안전사양인 드라이브 와이즈인데요. 옵션 가격은 80만원입니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차량만 인식하고요. 이건 전방에 카메라 센서를 사용하는 건데요.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으시면은 범퍼 하단에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서 보행자까지 감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갑니다. 설정해 놓은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유지해서 가속과 감속을 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데요. 이 K3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 정차 후 재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초창기 버전이죠. 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그냥 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편하게 사용되시겠지만 막히는 간선도로 같은 곳에서는 제대로 사용하실 수 없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아반떼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번에 신형으로 변경되면서 완전 정차 후 재출발이 가능한 걸로 변경이 되었죠. LED 깜빡이 내장형 백미러도 들어가 있고요. 후방에 관련된 안전사양인 후측방 충돌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했을 때 옆 차선에 안전하지 않은 거리에 차가 있을 경우 이렇게 백미러에 주의 표시를 해주게 되고 경고음도 내주는 기능인데요. 하지만 이거 역시 후방에 관련된 안전사양 중 초창기 버전입니다. 신형 아반떼에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충돌 위험이 감지가 되면 편제동을 통해서 차량의 거동을 움직여주는 기능인데요. 그게 훨씬 더 능동적인 안전기술이죠. K3는 아직 거기까지 적용되지 못했고요. 후방 교차 충돌 경고도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차량이 주차 후 후진으로 출차할 때 뒤쪽에서 오는 차량을 감지해서 경고를 해주는 기능이고요. 요거 역시 신형 아반떼에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어서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브레이킹까지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출시 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K3에는 아반떼보다 한 단계 낮은 후방 관련된 안전사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와이즈에는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설명드린 대로 후방에 관련된 안전사양들은 그냥 경고만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완전 정차 후 재출발이 되지 않는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안전사양은 가격에 상관없이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들어가 있는 사양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두 번째 옵션 컴포트는 7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운전석에 럼버 서포트 들어가고
1열에 열선 시트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죠. 1열에 통풍 시트와 2열에 열선 시트도 들어가고 2열에 암레스트도 들어갑니다. 이런 사양들은 기존 K3 기본 트림에는 옵션으로 넣으실 수 없는 사양들이었죠. 이제는 기본 트림을 구입하셔도 운전석 전동이나 1열 통풍, 2열 열선, 2열 암레스트를 옵션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기아차 세단 모델들이 거의 다 그런데요. 가장 낮은 트림부터 거의 모든 옵션을 다 넣으실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이건 경쟁하는 현대차와 비교한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옵션 컨비니언스는 옵션 가격 4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과 운전석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슬라이딩 콘솔 암레스트, 그리고 열선 핸들이 들어갑니다. 가성비로 스탠다드 트림을 구입하신다면 이 컨비니언스 옵션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옵션으로 생각이 되고요. 옵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스타일이라는 옵션이 들어갑니다. 가격은 70만원인데요. 스탠다드 트림의 기본 타이어는 15인치 스틸 휠의 휠 커버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번 모델부터는 기본 트림에 15인치 알로이 휠을 옵션으로 넣으실 수 없고요. 17인치 알로이 휠만 옵션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LED 보조 조정등이 들어가고요. 윈도우를 감싸는 크롬 몰딩도 적용이 됩니다. 블랙 하이그로시 범퍼가 들어가고요. 크롬 싱글 머플러 팁이 적용됩니다. 이런 사양들을 다 더해서 스타일 옵션이 70만원인데요. 기존 모델은 15인치 스틸 휠을 알루미늄 휠로 바꾸시면 옵션 가격이 3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모델에는 그 옵션이 사라졌고요. 17인치 휠과 기타 다른 사양들이 들어간 스타일 옵션 70만원만 넣으실 수 있습니다. 8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옵션 가격 130만원입니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일반용 오디오 대신에 8인치를 사용하는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요. 이 내비게이션 외에도 오토 에어컨과 오토 디포그, 공기청정 모드까지 해서 가격이 130만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기존 모델은 기본 트림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넣으실 수 있었거든요. 그 디스플레이 오디오에는 내비게이션 내장되어 있지 않지만 스마트폰 미러링에서 내비를 충분히 쓰실 수 있고, 또 디스플레이 역시 유보 내비도 8인치고 디스플레이 오디오도 8인치니까 디스플레이에서 약점도 없거든요. 근데 트림 변경 모델에는 첫 번째 트림과 두 번째 트림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옵션이 사라졌습니다. 8인치를 넣으시려면 무조건 유보 내비게이션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조금 아쉬운 사양 구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 트림에 옵션을 전부 다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400만원인데요. 개별 서비스 인하 기준으로 383만원이 되고요. 시작 가격이 1714만원이었기 때문에 K3 스탠다드 트림의 풀옵션 가격은 2097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트림은 프레스의 트림입니다. 시작 가격은 1895원으로 하이 트림보다 181만원 높은 가격인데요. 181만원이 어디서 올라갔나 한번 보시면요. 하이 트림의 드라이브 아이즈에 들어갔던 후방 관련된 안전사양과 LED 깜빡이 내장형 백미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의 트림부터는 휠이 15인치 알로이 휠로 변경이 되고요. 전방 범퍼 하단에 프로액션 안개등도 들어갑니다. 소프트 재질의 도어 트림이 들어가고요. 하이 트림 옵션 넣으실 수 있었던 1열 통풍 시트와 열선 핸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하이패스와 ECM 유밀러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신형 아반떼에는 하이패스가 오버헤드 콘솔로 올라가면서 ECM 유밀러와 분리가 돼서 룸밀러가 되게 얇아졌죠. K3에는 아직도 하이패스와 ECM 유밀러가 통합되어 있는 걸 사용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노란색을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트림에서 옵션 넣으실 수 있는 사양들이고요. 나머지 검은색 표시 사양들은 하이트림에서 옵션 넣으실 수 없는 사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 중에서 필요하신 사양이 있다면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보셔야 되겠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추가된 사양들을 옵션 가격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요. 후방에 관련된 안전사양과 LED 깜빡이 내장형 백미러가 옵션 가격 기준으로 45만원 정도 하고요. 1열 통풍 시트가 30만원 정도 하고, 열선 핸들이 15만원 정도 하고, 하이패스 ECM 유밀러가 25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밑줄 친 사양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115만원이 나옵니다. 하이트림보다 181만원 높아졌지만 정상 가격 기준으로는 190만원이 높아진 건데요. 이 밑줄 친 부분에 115만원을 뺀다면 나머지 부분이 75만원의 값어치를 하시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15인치 알로이 휠과 프레션 안개 등 소프트 재질 도어 트림이 75만원의 값어치를 하는 것 같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프레스의 트림이 하이 트림보다 가격을 좀 높게 잡은 감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의 옵션도 많아서 두 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 안전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 가격 35만원인데요. 하이 트림인 스탠다드 트림에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80만원이었죠. 거기 들어가 있었던 후방 관련된 안전사양과 LED 깜빡이 내장형 백미러가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기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35만원으로 낮아졌고요. 두 번째 옵션은 컴포트 옵션인데요. 이 컴포트 옵션 역시 하이 트림인 스탠다드 트림에는 75만원이었거든요. 하이 트림의 컴포트 옵션에 들어가던 1열 통풍 시트가 프레스티지 트림의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30만원 낮아져서 45만원이 되었고요. 컨비니언스 옵션은 30만원인데요. 이 컨비니언스 옵션 역시
하이 트림인 스탠다드 트림에는 45만 원이었는데 그 옵션에 들어가던 열선 핸들이 프레스티지 트림의 기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15만 원이 낮아져서 옵션 가격이 30만 원이 되었습니다. 옵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스타일 옵션이 가격이 70만 원인데요. 가격은 70만 원으로 하이 트림과 동일한데 추가된 사양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트림의 기본 사양에는 벌브 타입의 리어 콤비 램프가 들어가는데요. 두 번째 트림 오셔서 스타일 옵션을 하시면 이렇게 LED로 되어 있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사양이 있는데도 하이 트림과 동일하게 가격이 70만 원인 건 프레스티지 트림은 15인치 알로이 휠에서 17인치로 변경이 되었고 하이 트림인 스탠다드 트림은 15인치 스틸 휠에서 17인치 타이어로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가격은 70만 원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8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130만 원은 하이 트림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스티지 트림에 옵션을 전부 더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310만 원인데요. 개별 서비스 인하 기준으로 297만 원이 되고요. 시작 가격이 1895만 원이었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2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상위 트림은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시작 가격은 2087만 원으로 하이 트림보다 192만 원 높은 가격인데요. 192만 원이 어디에서 올라갔나 한번 보시면요. 하이 트림의 70만 원짜리 옵션이었던 스타일 옵션 사양들이 시그니처 트림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트림까지 사용되던 벌브 타입의 프로젝션 헤드램프 대신에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장의 고급감을 더해주는 몇 가지 사양들이 추가되고요. 그 동승석에 시트백 포켓이 들어가고 2열 에어벤트가 들어갑니다. 이 2열 에어벤트는 첫 번째, 두 번째 트림에는 옵션 넣으실 수 없고 가장 상위 트림에 오셔야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하이 트림에서 8인치 유보 내비 옵션에 같이 묶여 있었던 오토 에어컨 세트가 시그니처 트림에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린 방식인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옵션 넣으실 수 있는 사양들이고요. 나머지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는 옵션으로 넣으실 수 없는 사양들입니다.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 중에 필요하신 사양이 있다면 시그니처 트림으로 오셔야 되겠고요. 시그니처 트림의 특별한 사양은 이 LED 헤드램프가 들어간다는 거, 2열 에어벤트가 들어간다는 거,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시그니처 트림에 추가된 사양들을 옵션 가격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이 트림의 스타일 옵션 70만 원 해당되는 사양들이 여기에 추가되었고요. 오토 에어컨 세트가 옵션 가격을 하면 1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밑줄 친 부분의 가격이 85만 원이 되고요. 시그니처 트림이 하이 트림보다 192만 원 높아졌지만 정상 가격 기준으로는 200만 원 높아진 거니까 이 나머지 검은색 표시 사양들이 115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LED 헤드램프와 내장의 몇 가지 사양들이 추가되고 2열 에어벤트가 들어가는데 115만 원인 거는 이것도 가격이 좀 높게 설정된 것 같습니다. 이번 K3의 트림간 가격 설정이 조금 높게 돼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그니처 옵션도 두 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 트림과 동일하게 드라이브 와즈 35만 원에 들어가고요. 컴포트 45만 원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시그니처 트림에만 들어가는 스페셜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컴포트를 선택했을 때만 가능하고요. 가격은 145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하이 트림까지 들어가던 인조 가죽 시트 대신에 가죽 시트를 넣으실 수 있고요. 컬러도 블랙 컬러 대신에 브라운 인테리어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은 차를 운전하셨을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고요. 전방 주차 센서도 들어가고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와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 스페셜 패키지는 꼭 필요한 옵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옵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하이 트림과 동일하게 컨비니언스 옵션 30만 원이고요. 8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이 하이 두 개 트림에는 오토 에어컨까지 포함해서 130만 원이었는데요. 시그니처 트림에는 오토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5만 원이 빠져서 115만 원이 되었고요. 만약에 스페셜 패키지를 선택하셨을 때는 스페셜 패키지 안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45만 원 빠져서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인치 내비게이션에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를 더하게 되면 30만 원이 추가돼서 145만 원이 되고요. 이거 역시 스페셜 패키지를 선택하셨을 때는 가격이 45만 원 빠져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에서만 썬루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썬루프 가격은 4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그니처 트림의 옵션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470만 원인데요. 개별 서비스 인하 기준으로 450만 원이 되고요. 시작 가격이 2087만 원이었기 때문에 K3의 시그니처 풀옵션 가격은 2537만 원이 되겠습니다. K3 2019 모델과 2021 모델을 기본 트림 노옵션 비교했을 때 2021 모델이 172만 원 높은 가격이었죠. 앞서 설명드렸지만 추가된 사양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 모델과 2021 모델을 풀옵션으로 비교해봤습니다.
2021 모델의 풀옵션이 68만원 높은 가격인데요. 근데 2021 모델에서 추가된 사양이 없습니다. 2019 모델이나 2021 모델이나 풀옵션 하시면 사양이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2021 모델이 68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가격 구성인데요. 신형 아반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적하기 위해서 K3도 가격 변경 모델을 내놓은 건데 가격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아반떼와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가격 구성입니다. 아반떼와 K3를 기본 트림 노옵션 비교했을 때 K3의 기본 트림이 약 39만원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아반떼와 K3를 풀옵션으로 비교하게 되면 K3의 풀옵션이 약 73만원 높은 가격이 나옵니다. K3의 좋은 사양은 운전석 무릎 에어백과 크롬 싱글 머플러 팁 이 두 가지가 되겠고요. 아반떼가 좋은 사양은 안전사양 중에 차로 유지 보조와 전방 차량 출발 알림,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까지 들어가 있고요. 내비와 연동에 쓰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10.25인치 클러스터와 10.25 내비,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현대 디지털 키가 들어갑니다. 이 사양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K3가 73만원이 높은데 아반떼에 이런 사양들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 트림으로 봤을 땐 아반떼가 신차인 걸 제외하고 K3의 기본 사양이 사양만으로는 조금 더 좋은 걸로 보여졌는데 풀옵션으로 본다면 K3를 살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아반떼의 사양이 무조건 좋게 나오는데요. K3의 가격 구성이 좀 아쉽습니다. 견적을 내보는 시간 디지용스 초이스 해보겠습니다. 이번 K3는 그냥 가성비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기본 트림, 스탠다드 트림 하셔서 옵션은 17인치 휠 들어가 있는 스타일 옵션 하셔가지고 가격 개별 서비스의 1.5% 기준으로 약 1784만원 이렇게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저라면 그냥 아반떼 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3 2021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짜라기를 해봤습니다. 신형 아반떼의 출시로 K3의 판매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가격 구성의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로 K3의 판매가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